첫 번째 기술 요소인 시큐어 키 스토리지 앤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큐어 키 스토리지를 구현하기 위한 TPM은 아트멜 TPM을 사용하였고 TPM을 장착할 수 있는 확장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TPM 모듈은 기본적으로 33MHz 클럭과 리셋, I2C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다음 영상은 TPM 모듈을 장착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트러스티드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 TPM을 제어할 수 있고 TPM 키 스토리지를 통해 원본 암호화 키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 스토리지와 더불어 각종 암호화 키 생성, 암호화 엔진, PCR 등의 TPM 기능들은 이후에 소개될 7가지 요소 기술들과 접목되어 활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erified UBOOT와 TPM을 이용한 Secure Boot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ecure Boot는 크게 부트로더 수준에서 커널 이미지와 서명이 포함된 FAT 파일을 검증하는 단계와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부트로더와 커널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부트로더와 커널이 정상일 경우 본 화면과 같이 정상 부트 과정과 시큐어 부트 데몬을 통해 시큐어 부트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커널이 변조되었을 경우입니다. 부트로더는 FAT 파일에 포함된 커널 이미지와 커널 개발자의 서명, 퍼블릭키를 기반으로 커널 무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변조가 확인되었을 경우 부트로더는 커널 부트를 본 화면과 같이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트로더와 커널이 변조된 경우입니다. 커널 부트 이후 시큐어 부트 데모는 부트로더와 커널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부트로더와 커널 또는 부트로더 변조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큐어 부트 데모는 무결성 검증 실패를 출력합니다. 이후 시큐어 부트 데몬 자체에서 보관하는 TPM SRK 사용을 차단하여 TPM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큐어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서버는 사진에 첨부된 서버를 활용하였습니다. IoT 디바이스 내 업데이트 대상 파일은 2.0 버전의 서비스 매니저로 가정하였고 실행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서버로부터 업데이트 펌웨어 및 펌웨어의 서명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펌웨어 서명으로부터 검증용 해시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검증 해시와 현재 펌웨어 해시를 비교하여 펌웨어 무결성 검증을 수행합니다. 무결성 검증이 완료되면 TPM 내 NVRAM에 저장된 버전 리스트를 참고하여 현재 펌웨어 버전이 업데이트될 새로운 버전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기존 펌웨어를 새로운 펌웨어로 교체하고 업데이트된 펌웨어는 화면과 같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펌웨어를 다운받는 도중에 중간자 공격에 의해 변조된 펌웨어를 다운받은 경우입니다. 현재 펌웨어 해시와 검증 해시를 통한 무결성 검사 과정에서 화면과 같은 검증 실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에 의해 보안 취약점을 갖는 하위 버전의 펌웨어가 다운로드된 경우입니다. 펌웨어 서명은 개발자의 동일한 프라이빗 키로 생성되고 펌웨어가 변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결성 검증 과정이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버전 검사 단계에서 TPM NV 스토리지에 보관된 펌웨어 버전 리스트를 참고하여 하위 버전의 펌웨어로 교체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바이스 어테스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테스테이션 서버는 사진에 첨부된 서버를 활용하였습니다. 어테스테이션 대상은 디바이스의 무결성 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트로더 이미지, FAT 커널 이미지, 시큐어 부트 데몬과 펌웨어 업데이터 데몬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먼저 어테스테이션 데몬이 실행되면 대상 어테스테이션 파일은 해시됩니다. 각각의 해시 결과는 익스텐드되어 TPM 내 PCR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TPM 서명키를 생성하여 PCR 내 저장된 익스텐드 결과에 서명하고 이렇게 생성된 서명은 서명키와 함께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를 수신한 서버는 보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검증 해시와 서명으로부터 복호화된 해시를 비교하여 클라이언트 인증 검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TPM 활성화 코드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합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변조되었을 경우입니다. 어테스테이션 데몬이 실행되면 파일 해시들은 익스텐드되어 PCR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익스텐드는 TPM 서명키를 통해 서명되고 사용된 서명과 서명키는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를 수신한 서버는 검증 해시와 서명으로부터 복호화된 클라이언트 해시를 비교하여 클라이언트 인증 검사를 수행합니다. 변조된 클라이언트 해시와 서버의 검증 해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검사가 화면과 같이 실패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클라이언트에게 반환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SSL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암호화 통신을 위해 세션키가 공유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SL 서버는 세션키 교환을 위한 RSA 키와 인증서를 파일 시스템 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SSL 서버는 RSA 프라이빗 키를 원본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키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데모에서는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RSA 프라이빗 키를 TPM 고유 키를 통해 암호화하여 파일 시스템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프라이빗 키는 그 키를 생성한 서버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인증서는 TPM으로부터 암호화된 프라이빗 키 복호화 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RSA 키와 인증서를 활용하여 서버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접속을 대기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을 받은 서버는 자신의 인증서를 전송합니다. 이를 수신한 클라이언트는 인증서 내 퍼블릭 키를 통해 세션 키를 암호화하고 서버로 전송합니다. 암호화된 세션 키를 수신한 서버는 암호화된 RSA 프라이빗 키와 TPM을 통해 세션 키를 복호화합니다. 이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공유된 세션 키를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ELinux 시스템에서 etc 아래에 있는 섀도우 파일의 비정상적 권한 변경을 예로 롤 베이스드 맨데토리 액세스 컨트롤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될 계정은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로서 각각 제너럴 유저, 서비스 어드민 계정입니다. 제너럴 유저 계정은 user_u, 서비스 어드민 계정은 sys 어드민 u 타입을 갖는 SELinux 유저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섀도우 파일 권한이 화면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두 계정도 역시 해당 파일에 접근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SELinux 맥은 이러한 접근에 대해 사용자 계정이 갖는 역할에 기반하여 통제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 어드민 계정은 sys 어드민 역할을 기반으로 섀도우 T타입을 갖는 자원들에 대한 접근 규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섀도우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파일 내용에 대한 읽기 쓰기 권한은 제한됩니다. 제너럴 유저 계정은 유저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룰을 포함합니다. 해당 룰에 따라 섀도우 파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TPM이 장착된 디바이스 플랫폼에서 IMA EVM 기술을 이용한 파일 무결성 검증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MA EVM에서 IMA는 각 파일의 해시값들을 의미하며 EVM은 IMA 결과와 EVM 키에 대한 HMAC 결과를 의미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보관되는 EVM 키의 노출을 개선하고자 TPM을 통해 EVM 키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일 시스템 내 서비스 디렉토리에는 화면과 같이 5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각 파일에 대한 IMA를 통한 EVM 결과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추출된 5개의 EVM 값들은 TPM을 통해 해시되어 화면과 같이 하나의 익스텐드 값으로 생성됩니다. 화면과 같이 파일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 중 일부 또는 전체 파일이 변조되었을 경우 각 파일들의 IMA EVM 값은 자동으로 재측정됩니다. 그리고 재측정된 값들을 단계별로 해시되어 하나의 익스텐드 값으로 생성됩니다. 기존의 익스텐드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 파일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변조된 파일의 IMA EVM 및 익스텐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MA EVM의 기능은 다른 기술들과 응용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서비스 디렉토리 내 IoT 앱 실행 파일을 통한 TPM 기반 이크립트 FS의 파일 암호화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크립트 FS는 원본 파일이 저장될 소스 디렉토리와 암호화된 원본 파일이 저장될 타겟 디렉토리 설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각각 서비스와 서비스 인크립트 디렉토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서비스 내 IoT 앱 파일을 생성하였을 경우 인크립트 FS는 서비스 인크립트 디렉토리에 암호화된 IoT 앱 파일을 실시간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암호화 과정은 TPM으로부터 추출된 실링키와 인크립트 FS가 관리하는 FEK를 통해 수행됩니다. 본 방식을 통해 서비스 디렉토리 내에 포함되는 모든 파일들은 서비스 인크립트 디렉토리에 암호화된 파일로 존재하게 되어 리드라이트가 수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경우 원본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존재하는 서비스 디렉토리의 마운트를 해제합니다. 이러한 소스 디렉토리의 언마운트를 통해 사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TPM 키 기반의 인크립트 FS로부터 서비스 인크립트 암호화된 디렉토리만이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후 마운트를 하게 되면 소스 디렉토리에 복호화된 파일이 재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